그림책에 그림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책은 어떤 책일까요?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책을 이야기를 전하는 책인데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림책들은 글보다는 그림이 더 비중 있게 이야기를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글자가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전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글도 읽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세상살이를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살이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책은 인간의 삶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책 속에 녹아있는 이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의 삶, 즉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가 무엇을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해하면서 독자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우리의 눈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즉 작가의 눈을 통해 독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지요. 세계관은 세계와의 관계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읽기의 궁극적 목적은 사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림을 잘 읽으려면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느낌, 행동의 이유까지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 글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는 것이지 왜 읽는다고 말을 할까요? 그림을 보지 않고 읽어야 한다면 그림책의 그림을 어떻게 읽을까요? 아니, 그림책의 그림은 어떻게 읽혀질까요? 인간은 그림을 보는 순간 생각의 스위치가 켜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림에는 분명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림을 보면서 사람이 그 빈틈을 채워넣고 해석해야 그림의 의미가 이해됩니다. 그 빈틈을 채워넣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그것들의 의미를 추리, 추론, 비교, 종합, 분석, 판단, 예측, 상상해야 합니다. 즉 시각적 사고를 해야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래 그림은 방고호의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5명의 가족이 둘러앉아 감자를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자를 먹는 가족들의 얼굴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음울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손이 유난히 커 보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고흐는 왜 이렇게 가족들의 손을 크게 그렸을까요? 가족들은 아마도 이 감자를 먹기 위해 열심히 손으로 노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으로 보아 이들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족들의 손이 생존의 문제와 관계에 있네요. 매우 소중한 손입니다. 고흐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이 그림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림을 읽을 때 반드시 사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을 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사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사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림 읽기 지도를 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